남유럽의 연금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그리스를 비롯한 스페인, 이탈리아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연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고 지급 시기를 65세에서 67세, 68세로 연장했다. 복지 정책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자살을 선택할 만큼 큰 충격에 빠진 상태다. 유러피언 드림을 자랑하던 남유럽이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으면서도 연금 개혁에 앞장선 이유는 무엇일까? Yeah, but in Europe, especially in Southern Europe, most of the problem is due to economic crisis. ギリシャやイタリアやスペインはですね、年金はたくさんもらうけれども、税金は低い、保険料も低かったんですよ。 국민연금 제도를 시작한 지 26년째인 우리나라도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과연 연금의 재정적 어려움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인가? 이에 연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선을 보인 것은 지난 1988년. 10명 이상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당시의 적립금은 5,300억 원. 26년이 지난 2013년 현재 가입자 수 2천만 명. 적립 기금은 약 400조 원으로 세계 3위 수준의 규모를 자랑한다. 국민연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선 노후 생활자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주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재산, 여가활동 등에 있어서 노후 생활자들의 도움을 주는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2030 세대가 연금을 받는 2050년, 2060년대에는 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61세에서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은 소득 대체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소득 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지급하는 비율을 말한다. 2012년 현재 33세인 직장인 김한국 씨의 예를 들어보자. 그의 월 소득은 200만 원. 그가 내는 연금 보험료는 18만 원이다. 만약 이 돈을 적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해보자. 매월 18만 원을 35년간 넣으면 원금만 총 7,560만 원. 연이율 3%를 가정할 때 이자까지 약 1억 1천만 원이 모인다. 반면 같은 비용을 35년, 즉 60세까지 국민연금에 납부하면 65세부터는 월 77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임을 감안하면 퇴직 이후 남자의 경우 15년간 약 1억 4천여만 원의 연금을 받는 셈.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보다 3천만 원, 약 25% 이상을 받는 구조. 100세 시대 평균 수명이 올라갈 경우 연금 혜택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지금 국민연금 제도는 두 차례 연금 개혁을 했지만 아직도 낸 것보다는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반면 출산율은 평균 1.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12년 6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표를 보면 2030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출산율은 1.41명, 기대 수명은 남자가 81.4세, 여자가 87세다. 이를 감안해 연금의 재정 상황을 예상하면 2041년에는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3년에 기금 고갈을 맞을 것이라고 한다. 2060년으로 내다봤던 기금 고갈이 7년이나 당겨진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는 346만 명. 2050년 1,594만 명까지 증가하는 데 비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2017년 1,929만 명에서 점차 감소해 2070년에는 1,017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즉, 연금에 가입할 젊은이들은 줄어드는데
연금 받는 사람만 많아지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는 이제 인구 규모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되고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그 부양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부양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덜 내고 더 받는 연금 구조와 인간의 평균 수명 증가, 낮은 출산율, 국민연금이 바닥을 보이게 된 원인 이 세 가지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다. 연금제도 100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에서도 최근까지 풀고 있는 난제이기도 하다. 1950년대 경제적 호황과 함께 복지제도를 경쟁적으로 넓혔던 유럽은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연금에 대한 지출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그리스의 경우 연금으로 현역 시절 월급의 약 96%를 받는데 이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가에서 지출하는 부담 역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연금이 국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은퇴자들을 부양하기 위한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They are relatively costly. These countries spend a lot on pension compared to what they spend for family or for education. So they probably needed pension reforms. However, the current cuts that are imposed on the level of pension are pushing a lot of Southern European people into poverty. And this is creating revolt and sense of unfairness that may be politically dangerous for European countries and for the European Union as a whole. I think that they must reform the pension system and they must reform the public sector in order to get the economies in balance. 전문가들은 정치가의 선심성 복지 공약, 과잉 복지가 남유럽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꼬집는다. In Deutschland haben wir in den 1970er Jahren, Anfang der 1970er Jahre, schlechte Erfahrungen gemacht mit einer Politik, mit einer Rentenpolitik, die sehr großzügig war und die Leistung der Rentenversicherung ausgeweitet hat, um Wahlen zu gewinnen. Also die Politiker und Politikerinnen haben Reformen durchgeführt, die sehr viel Geld gekostet haben, weil sie Wahlen gewinnen wollten. Damals war die Wirtschaft sehr stark in Deutschland,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war sehr gut, die Arbeitsmarktlage war sehr gut und man dachte, man könnte es machen, man könnte das Geld ausgeben und das Geld einsetzen und die Rentenleistungen erhöhen und die Rentenversicherung ausweiten. Und dann kam die Ölkrise und eine Rezession, ein wirtschaftlicher Abschwung Mitte der 70er Jahre und das hat sich gezeigt, dass man es nicht hätte machen dürfen. Es war eine rentenpolitische Sünde, sagt man in Deutschland. Es wurde Geld ausgegeben, das eigentlich nicht hätte ausgegeben werden dürfen. Und viele der Finanzierungsprobleme der Rentenversicherung, die jetzt repariert werden mussten mit den Reformen 2001 und 2004, die rühren noch von diesen Reformen her in den 70er Jahren. 이런 가운데서도 1970, 80년대 고도의 성장기에 청춘을 보낸 남유럽 노년층들은 취업에서 은퇴 그리고 현역 생활 자신의 소득 70%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아오고 있다. 우리는 스페인의 한 퇴직자를 만나봤다. 바로 블라스 씨. 그는 농사를 짓다 철도공사에 취직했고 결혼을 한 후로 인테리어 일을 했다. 그리고 정년을 앞둔 2년 전 허리를 다쳐 장애인이 되면서 지금까지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연금은 매달 800유로, 110만 원 정도다.
Porque yo cuando pasé por el tribunal médico me dijeron que a los 65 años me jubilaría con el 100%. Pero eso era antes, pero luego cuando yo tuve que los 65 años, eso lo habían ya abolido. Entonces, abolirlo me quedé con lo que me dieron cuando me jubilé. Porque yo podía estar, en vez de 800, pues podía estar cobrando 1.300 o 1.200, pero claro, como me dieron el 75, no cobré el 100%. 그의 유일한 낙은 손녀와 TV를 보는 것. 예전처럼 여행을 가는 여유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Pues en comida, ropas, luz, agua, comunidades, contribución. Otra cosa no, porque ya no me alcanza para irme por ahí de viaje y todo eso ya no hay. 반면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하면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주택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모님 집에 얹혀 살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이주하는 실정이다. 연금의 고갈 문제를 넘어 국가의 재정을 뒤흔드는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덜 내고 더 받는 연금제도. 태생적 수급 불균형의 모순.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 사회가 외면하는 저출산. 국민연금 길을 잃다. 생존을 위한 비상구 어디에 있는가. 남유럽의 연금 제도에 비해 독일, 스웨덴을 비롯한 서유럽과 북유럽은 1990년대부터 연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해왔다. 먼저 공적 연금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층 구조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채택했다. 기존의 연금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였다면 다층 구조는 공적 연금을 모든 노년층에게 같은 수준으로 보조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본인이 납부했던 금액을 낸 만큼 받아가는 소득 비례 연금을 결합시킨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서 공적연금만으로 부족한 연금 비용을 보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Und das war ein grundsätzlicher Wandel im deutschen Alterssicherungssystem, dass zur Sicherung des Lebensstandards in Zukunft betriebliche und individuell private Altersvorsorge nötig sein werden. Das war es vorher vom Ziel des Alterssicherungssystems her nicht. Und diese Reform wurde durchgeführt, um die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für die Zukunft zu stabilisieren. 두 번째는 연금의 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20%대로 높이고 소득 대체율은 60%를 넘지 않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정권이 교체될 만큼 국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일관성 있는 개혁 정책으로 재정 중심의 연금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 Das ist auch genau ein Argument, dass so etwas immer noch stattfindet, weshalb man das Rentenalter in Deutschland oder anderswo nicht erhöhen sollte, weil dann diese Phase, die also bedeutet auch oft sehr prekäre Einkommensverhältnisse, Armut, dann zuletzt zu ganz niedrigen Alterseinkommen führt. 그리고 스웨덴은 연금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연금 수급자들은 시니어 센터를 통해 운동이나 춤을 배우고 교우 관계를 맺는 등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다. 88세 동갑인 스웨덴의 이 부부는 지난 1989년까지 방위산업청에서 일한 후 5년간 컨설턴트로 더 일을 했다. 그 후 지금까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Brutto ungefär 19 000 kronor i månaden har jag i pension. Och man kan väl säga att idag är det väl så att om man jämför med lönen då så är det väl cirka 70% utav lönen som man får, 60-70% som man får i pension. Nej, det blir nog varje månad lite pengar över, det tycker jag vi klarar. Vi har väl, man kan säga så här va, att våra fasta utgifter för huset som vi bor i här,
ligger på ungefär 6 000 kronor i månaden, genomsnittligt alltså. 연금 제도가 오래도록 뿌리내린 유럽이지만 개혁 방향에 따라서 국민들의 노후는 달라진다. 재정 안정의 연금 개혁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일본 도쿄. 피아노와 요리가 취미인 우아야 다케나오 씨. 그는 5년 전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회사를 퇴직하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年金加入は、学校出て会社に入ったと同時にもう、給料からそのままマイナスされてたもんですから1965年にいわゆる第1回の加入とそれで40年後の2007年まで、給料から引かれて 그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생활연금과 회사에서 부은 후생노동연금 두 가지를 받는데 후생연금은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한 것이다. 退職時の給料からだいたい今の年金支給額が3分の1ぐらいのしたがって今の質問に対してはねその3分の1の中で今後やっていくんだということでやはり考えを持って進めなくちゃならないと思いますね.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을 모두 받아야 기존 수입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만큼의 수익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오랜 경제 침체로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연금 납부율은 2011년 58.6%, 1996년 80%가 넘던 납부율이 약 15년 사이에 50% 선으로 떨어진 것인데 반대로 연금 체납률은 40%가 넘어 이는 전쟁이 종식된 이후 최고 수치다. つまり若い人たちがですね保険料を払わない。今のお年寄りは100円払ってでもですね120円か130円もらってるわけですね。こういうふうに人口構成のピラミッド型がガラガラ崩れるから自分たちは今保険料を払ってもですね将来もらえないかわからんというそういう危機感があるんです。 특히 젊은 세대의 미납률이 높은데 이면에는 연금을 내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감이 깔려 있다. 실제 일본 경제사회종합연구소는 20대가 퇴직까지 약 3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2억 원의 연금액을 받는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어쩌면 연금을 내지 않는 젊은이가 더 현명한 것인지도 모른다. 최악의 미납 상태에 빠진 일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월 13,300엔에서 해마다 280엔씩 올려 2017년까지 16,900엔, 우리 돈으로 24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후생연금의 보험료도 13.58%에서 18.3%로 인상했다. 短時間労働者というか正規でない労働者にもですね、インカムリレイテッドペンション厚生年金に加入できるように改めるとかね. 보험료 인상이 과연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위기를 구할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제도는 태생부터 수급 불균형의 모순을 갖고 있다.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각 나라들이 연금 제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やっぱり文明国家、国家とは何かと言ったら主権者である国民の最低限度のですね、ミニマムスタンダードをこう提供するのが国家の責務ですからね。 Det får jag lov att säga, så att ingen behöver lida nöd i vårt land egentligen.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지난 3월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오는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서 연금보험료 조정을 비롯해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금 고갈의 문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풀 해법도 찾을 수 있을까? Seconda soluzione è che sicuramente di avere, come dicevo, due sistemi pensionistici, uno pubblico, uno privato, quindi non un sistema solo sui fondi pensione, perché questo ha sempre dei problemi e crea, ma averne due. Hier ist man also bemüht, diesen Übergangsprozess, diese Dauer zwischen Beendigung der tatsächlichen Beschäftigung und dem Rentenbezug wieder zu verkürzen, solche Zwischenphasen zu schließen. 남유럽의 높은 수급률이 국가의 재정을 흔들어 놓았듯이 연금 개혁에서 우선할 것은 긴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급진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 재정의 안정과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There is that measures are taken in time, and also that there is a good communication, an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affected, with the population, so that there's a good understanding for the reasons to adjust the pension system, and that it's done with a medium and long-term perspective, so it does not impact on people that are just before receiving their pensions, so that their expectations are disappointed. 빠른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연금에 가입할 젊은이들은 줄고 연금을 받을 노인들만 늘어가는 사회. 한 세대만을 위한 개혁이 아닌 후대에 걸쳐서도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긴 안목의 연금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연금 개혁을 실시한 나라와 그들의 개혁 방법을 살펴본다.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보험료율, 낮아지는 소득 대체율, 게다가 수급 연령까지 늦추어지는 상황. 국민의 사회적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의 연금 개혁 방안을 살펴본다.